네, 이어서 가볼게요. 우리 이제 배웠는데 바로 순서대로라면은 저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배우는데 이 경찰 장비 규칙상 장비 규정으로 가볼게요. 하면은 이제 검색 장비랑 검측 장비, 관찰 장비로 나뉘고요. 여기 검측 도구나 이런 게 좀 사라졌죠. 예, 도구가 없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좀 더 전문화된 기구 느낌이 나요. 측정기나 이런 게 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금속 탐지기나 이렇게 있구나. 또 엑스레이, 소화물 검색기, 촬영기가 없구나. 얘는 검색 장비로 넣었고요. 차량 검측 거울, 똑같죠. 검색 장비. 탐침봉, 또 전압 측정.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릴 거예요. 검색 장비랑. 그리고 또 관찰 장비로는 탐조등, 쌍안경, CCTV, 차량 녹화 카메라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또 섭섭이 노트에 반영했다시피 문제 풀 때는 같이 풀어보면 되겠죠. 녹화 카메라는 당연히 관찰 장비, 탐침봉은 검측 장비, CCTV는 관찰 장비, 탐지기용 텐트는 이제 검색 장비에 넣어야겠죠. 전압 측정기는 측정이니까 1로 들어가시고요. 쌍안경은 감시니까 1로, 휴대용 탐조등은 손전등이니까 관찰 장비로, 금속 탐지기는 검색 장비로, 레이저 측정기는 측정이니까 여기로 놓고요. 차량 검측 거울이니까 검측이니까 여기로 놓고요. 엑스레이 소화물 검색기는 여기로 놓습니다. 맞을까요? 맞죠? 이번에 다 맞네요. 이렇게 구분 지으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출제 빈도는 얘보다는 위에 게 더 높다. 하고 다시 위로 가서 감시 장비로 가볼게요. 이제 여기는 경호 임무에 있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호 취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인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검색 장비랑 유사한 개념이 있어요. 해서 얘도 취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전에 알아낸다. 얘는 사전에 알아낸다가 중요하고요. 우리 보면은 얘는 보완한다. 알겠죠? 보완한다. 보완하고 사전에 알아내는 거는 감시. 그냥 감시만 재고. 또 전자파, 초음파, 적외선 등을 이용한 기계로만 끝나면은 감시 장비고, 이 용어 자체를 총괄하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감시 장비구나. 죄송합니다. 검색 장비구나. 이거는 감시 장비는 구분을 해서 취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이구나. 어렵죠? 저도 사실 이거는 이렇게 문제로만 설명해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잘 못해드리겠고요. 한번 다음에 좀 내려가서 그 문제, OX 문제에서 지문에서 제가 담았거든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래서 그때 같이 풀면 돼요. 종류. 감시 장비는 포대경, 쌍안경, 고성능 쌍원 망원경 등이 있고요. 기계 정보 장치로는 CCTV, 또 로봇 경비, 음향 진동 탐지기 이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하고 마지막 통신 장비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요소를 물어봅니다. 경호 통신 장비 요소로 얘가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니? 이렇게 하면은 신속성, 신뢰성, 정확성,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하고요. 저는 이거를 신정안, 신속히 이렇게 합니다. 신정안, 신속히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3대 요소만 할 때는 신속성보다는 이제 신뢰, 정확, 안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속히를 따로 외워두세요. 알겠죠? 신정안, 신속히. 또 완전성, 이 말은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왜냐? 통신은 대화의 방식이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보는 완전 비무가라고 해서 완전성과 또 비무가라고 해서 무결점성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비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완전 비무가. 기억나시죠? 정보의 요소라고 해서 완전 비무가. 기억나셔야 돼요. 또 종류. 전화기는 이제 교환기. 여기서 헷갈리시는 거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CCTV가 아까 감시 장비라며. 여기도 들어가요. 좀 안타깝죠? 이런 거 좀 포인트로 외우시고요. FM1과 MR40V가 기억에 잘 안 남으실 건데, 사진은 안 나오거든요. 출제 문제로. 사진은 안 나오고, 그냥 저대로 나와요. FM1과, 또 MR40이 나오는데, 명칭을 단어로 외우시면 좋고요. 그냥 M 머시기구나, F 머시기구나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나올 때는 FM5는 감시 장비다, 호신 장비다 이렇게 나오면은 X, 알겠죠? 그럼 FM5가 무엇이냐? 일반적인 무전기 있죠. 이렇게 생긴 무전기. 이런 게 FM 시리즈고요. 이 차량용 무전기 MR40V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차량 안에 박스로 해서 여기 볼륨 게이지 있고, 아이고 이거 움직이면 깨질 텐데.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런 박스로 생겼는데 차량에 있어서 뭐 여기서 채널 조절하고 볼륨 조절하고 여기 채널 나와 있고 이렇게 생긴 무전기를 MRV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공위성도 통신 장비구나. 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무선통신 우선순위로는 이거는 주문부터 가자면은 비기닝, 예, 비기닝으로 외우세요. 비기닝. 그래서 비상, 긴급, 일반으로 외우고요. 일반이 일반 업무구나. 비기닝. 일반이 일반이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긴급 통신은 저는 다중요 이렇게 외우거든요. 다중요 대형 사고 이렇게 외우고요. 긴급이랑 비상이랑 좀 헷갈려요. 근데 비상은 국가 비상사태나 국가 원수가 들어간다. 이 차이 짓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말 자체를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비기닝이라고 해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고 일반은 일반이구나. 그리고 또 일상남이 다중요라고 한 것 같은데 다중요? 뭔가 말 자체가 좀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알겠죠? 비기닝 다중요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무선통신망 분류라고 해서 모의고사에는 나왔는데 기출로는 안 나왔거든요. 또 이 정보통신 운영 규칙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야, 너 아직 자꾸 출제되지 않은 걸 설명하니 이 최대한 많이 줄인 거거든요. 경화 학습량을. 이거보다 원래 한 3배 정도 돼요. 이 책이 200페이지로 끝나는데 보통 책이 600페이지, 800페이지로 끝나는데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안 외우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또 학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말이 길었죠. 예, 설명해 드릴게요. 2015년 이후로 경찰 정보통신 운영 규칙이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뀔 예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면은 좀 나올 확률이 있죠. 예,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이 순서보다는 낫다. 알겠죠? 이 순서보다는 낫고요. 거의 우리 홉스, 로크, 루소 배웠죠? 사회과학 파트에서 그 정도 수준. 진짜 잘 안 나오는. 예, 진짜 잘 안 나오는. 대신 경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면 좋겠죠? 예, 경찰 학개론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서 보면은 전국 지휘무선망은 전국, 지방경찰청은 지방경찰청 단위. 예. 여기 이게 헷갈릴 만한 게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대는 달라요. 그래서 정경대까지 기동대 정경대는 어디서 한다? 경찰서대에서 하는구나. 예. 그리고 여기 볼까요? 직방무선망이라고 해서 이게 인접 경찰서 관서간 업무 공조를 위해서 구성한 건데 법정 용어는 이거예요. 경찰 업무 공조를 위해서 인접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간 이 말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대 무선망과 혼돈이 될 수도 있다. 알겠죠? 하지만 상호 업무를 위한다. 업무 공조를 위한다. 이게 직방 무선망이구나. 예. 이걸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고속도로 무선망은 순찰대나 또 인접 경찰서. 순찰자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 고속도로 무선망이구나. 기능별은 읽어보면 쉽겠죠? 또 비상시는 또 비상. 군경합동은 군경합동. 해군은 관공선 무선망. 하고요. 이제 무선통신지 중요한 사항은 보안성이 중요한데 무선보다 유선이 더 보안이 강조되겠죠. 왜? 유선은 정해진 사람들만, 선이 연결된 사람들만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무선통신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만 교신을 하고요. 약호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또 누구를 부르는지 정확히 하기 위해서 호출부호를 명확히 사용합니다. 알겠죠? 예. 또 평지는 통신이 잘 터지는데 건물 내부나 고층 건물, 고압선 등이 있는 곳에는 잘 안 된다. 예.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경호통신 보안관리라고 해서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재밌거든요. 경호통신 보안관리는 경호학에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죠, 느낌이. 예. 그래서 두문은 일단 준비협조 행안차 지휘보고 이렇게 외우세요. 준비협조 행안차 지휘보고라고 해서 원래 국가 원수 행사나 경호 관련 사항은 경호통신만 이외에 다른 통신수단으로 할 수 없는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경호 업무의 경호통신망을 쓸 수 있다. 경호처의 통신망을 쓸 수 있다. 그런 게 어느 게 있니?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이거다 이거죠. 준비협조 행안차 지휘보고. 알겠죠? 해서 준비 단계의 준비사항, 협조사항, 또 행안차 시 사항과 지휘보고 단계. 어떨 때 행사 종료 후. 예. 그리고 문제로 나왔던 거는 이제 국가 원수 동정이나 행사 동향. 이것도 송수신할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아니다. 송수신 금지사항이다. 이건 절대 알겠죠? 국가 원수 동정이나 행사 동향은 중지사항이다. 알겠죠?
이제 경호 하기까지 나옵니다. 아, 이것도 한도 끝도 없죠. 이거는 뭐 K2까지 외워야 되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까지 풀어야 돼? 나왔어요. 근데 기출로 이게 무기의 재원까지 묻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틀리라고 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풀 수 있게끔 나왔었어요. 근데 그 상식이 좀 치사했죠. 왜요? 왜 치사했냐 하면은 군대를 나와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예. 우리 군대 가면은 개인학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냐? 6조 우선이란 말이에요. 6조 우선. 6조 우선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게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돼라고 하지만 재미삼아. 우선은 이제 총이 우측으로 돌아간단 말이거든요. 총알이. 그래서 우측으로 회전이 걸리게끔 총알의 강선이 만들어져 있다. 예. 총알이 일직선으로 빵 튀어나가는 게 아닌 거 알죠? 회전을 하면서 나가잖아요. 영화 보면은 그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나가는데 이렇게 싹 돌면서 우측으로 돌아간다가 우선. 알겠죠? 우측으로 회전 방향을 준다가 우선. 그러니까 이 총알의 총열의 안쪽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강선이 만들어져 있다. 예. 스핀이 걸리면서 나가게끔. 6조란 말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휘었구나. 그래서 6바퀴를 돌고 나가는구나.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6조 우선이고요. 보면은 이제 38구경, 리볼보식, 또 9mm 권총, 45구경이 있고요. 이거를 권총과 기관총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지, MP5, K1과 K1A. 예. 얘네들은 국가까지 좀 외우세요. 국가까지. 이스라엘 하면 우지고요. 독일자 하면 MP5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 경호처에서 써요. 예, 또 이 기관단총이 좋은 점은 뭐예요? 예, 권총보단 크지만 화기가 기관총만 한데 좀 숨길 수 있다 이거죠. 우지는 보통 이렇게 생겼고요. 우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권총처럼 생겼는데 좀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요. MP5는 살짝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MP5는 아마. 살짝 이런 느낌이거든요. 독일제구, 이스라엘제구. 기관 단총이구나.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쓰면 안 되며, 비노칠 경우에 의해서 총기는 보이지 않게 휴대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이제 체류 장비까지 가볼게요. 체류 장비에서 여기 설명은 그대로 읽으면 다 와닿거든요. 그래서 신경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체류 장비구나. 또 분사기도 마찬가지구나 하는데 이 가스 발사총이라는 말을 보면은 고무탄을 발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무탄 쏜다고 따로 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스 발사총이 이러한 기능도 하는구나. 또 이 분사기와 체류 장비, 체류탄의 차이를 좀 아시면 좋고요. 체류 장비의 안전 관리가 조금 모의고사로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드리자면 이거 왜 중요하나? 시비 관련된 거 있죠.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체류탄 쓰니 많이 이런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그죠? 물포로 막 사람들 밀기도 하고. 그래서 체류 장비의 안전 관리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체류탄 발사기에서 이 각도 15도 미만으로 섞어서 내버리죠. 근데 30도 미만이 돼야 미만에선 쏘면 안 되겠죠. 왜? 이 3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의 얼굴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얼굴이 안 맞도록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방아쇠를 격발해야 한다고요. 나머지는 그냥 쏘면 안 되고 지휘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이 경고한 후에 발사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습기나 물기가 있는 곳에 쓰면 안 되고요. 셋 다 공통된 사안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쓰면 안 됩니다. 이제 가스 발사총은 고무탄 발사 포함인데 1m 이내 거리에서 쏘면 안 돼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 전자충격기는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그 총기 같은 경우에는 총기나 화기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나 14세 미만의 자에게 쓸 수 있는데 전자충격기는 쓸 수가 없다. 알겠죠? 앞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제 무기 탄약 회수 사유라고 해서 이거는 우선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청원경찰법상에서 나오는 무기 탄약 회수 보관 사유거든요. 이게 원래 옛날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관도 똑같았는데 경찰관이 여기서 절대적 사유가 바뀌었어요. 맞나요?
잠시만요. 저는 임의적 사유가 바뀌었네요. 임의적 사유가. 절대적 사유는 그대로고요. 임의적 사유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절대 사유는 징조사의라고 해서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자,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자, 또 사의를 표명한 자, 징조사의가 있고요. 연불주성은 처한경찰법상에서는 이제 임의적 사유로 구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회수를 해야 돼요. 징조사의 연불주성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처한경찰법상에서는 회수를 한다고 돼 있고요. 무조건. 또 총기를 불출해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절대적 사유와 임의적 사유로 구분을 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징조사의 연불주성까지 해서 있고, 또 추가적으로 술상사는 처한경찰법에서는 또 안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징조사의 연불주성, 술상사까지. 왜냐면은 이거는 보관 사유이기 때문에 위에 이 사유는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고요. 이 보관 사유는 처한경찰법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징조사의 연불주성은 어디까지? 처한경찰법이나 이 경비업법상에, 다시 죄송합니다. 처한경찰법상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 이게 임의적 사유가 바뀌어서 이 경찰장비 규정에서는 고위험 정신치료 부서장 기관장이라고 해서 이 고위험군 정신병에 있는 사람, 또는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또 부서장이, 이 사람은 이제 징계나 아니면은 뭐 정신질환으로 총기를 불출해서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기타 기관장이 이제 또 총기를 안 된다고 말한 경우, 그럴 때도 총기를 불출하면 안 되고요. 이제 기관장이 또 반대로 이제 한번 총기를 불출하면 안 된다 했으면은 자기가 직권으로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총기 불출 심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이 사람이 이제 총기를 받아도 된다, 이거를 확인하고 총기를 줘야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대테러 방지 이후에 6챕터 이후에 개정된 사항을 거기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자고 하니까 처한경찰법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처한경찰 법령상의 임의적 사유에 대해서 경호학에서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았어요.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단 이걸 외우시고 나머지 파트를 위해서 개정된 경찰장비 규정 내용이 있구나, 고위험 정신치료 부서장 기관장이 있구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술상사는 이제 반납이 아니라 무기고에 보관토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회가 끝나고 또는 술자리가 끝나고 내가 다시 받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징조사의 연불주변 술상사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징조사의 고위험 정신치료 기관장 부서장 술상사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무기 파트 다 끝났고요. 다음에는 이제 문제 푸는 영상 올리고 5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